드로잉 명령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드로잉 명령어는 크게 둘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선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명령어와 원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명령어, 이렇게 둘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도넛도 있네요. 선 관련 명령어 X라인, 레이, 그 다음 렉탱, 폴리곤 이렇게 있습니다. 4개. 그 다음에 엘립스, 그러니까 원 관련 명령어 아크, 엘립스, 스플라인, 도넛. X라인하고 레이는 둘 다 무한선입니다. 두 개 다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X라인과 레이입니다. 네, 그럼 X라인하고 레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X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레이는요? 레이는 반무한선이라고 합니다. 즉 무한선, X라인의 2분의 1만 그리는 선. 자, 렉탱은 사각형 그리기. 폴리곤은 정다각형 그리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 관련해서는 아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죠.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스플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딱히 고칠 말은 없지만 그냥 곡선이라고 말을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곡선이에요. 도넛이요? 없어요. 그냥 도넛이라고 합니다.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걸 말하거든요. 네. 이렇게가 라인 관련 명령어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X라인, 레이, 렉탱하고 렉탱에 관련된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할 겁니다. 자, 먼저 X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X라인은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X라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쉽게 얘기해서 어포인트, 즉 중심점을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점 클릭. 그랬더니 스루 포인트, 통과점이죠. 통과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세팅해야 되겠죠. 레이어 하나 만들죠. 중심선, 그 다음에 색상은 빨간색 주고 선의 모양은 로드, 센터를 주면 되겠죠. 센터. 자, 다시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이번엔 실선. 자, 실선은 초록색으로 주죠. 그러면 되겠죠. 이건 이제 기계 쪽에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맞춘 다음, 자, 얘는 30도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0도 간격으로. 자, 그러니까 뭘 맞춰야 되냐면 폴라 트래킹을 30도로 바꿉니다. X라인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 폴라 트래킹으로 0도 하나, 30도 하나, 60도 하나, 90도 하나, 120도 하나, 150도 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그려버렸습니다. 자, 라인 타입 스케일 선종류 축척이죠. 0.3. 그 다음 중심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9.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쓸 거냐면 역시 X라인을 쓸 겁니다. X라인 실행하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바이섹트하고 옵셋은 안 써요. 바이섹트는 2분의 1선이고요. 옵셋은 간격 띄우기예요. 얘는 안 쓸 일 없어요. 자, 호리젠탈하고 버티컬하고 앵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을 말하고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60도 혹은 뭐 65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각도를 지정해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티컬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된 무한대의선이 나오죠. 교차점 클릭. 옵셋 21. 네, 어때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나요? 그 다음 옵셋 2mm. 이렇게 좌우로 2mm.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여기 트림하고 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면 되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 맞추면 금방 만들어졌죠. 다시 서클. 자, 원래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익스텐드 선 연장해서 X라인 버티컬 이렇게요.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 그 다음에 옵셋 15mm 이렇게요. 중심이 이렇게 15m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옵셋 15mm. 이렇게 15mm 옵셋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인 거죠. 자, 여긴 선이 모자르네요. 어떤 거 쓰면 돼요? 익스텐드. 익스텐드 연장하기죠. 여기까지 연장해 주세요. 엔터. 둘 다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연장돼요. 아래가 연장되든 위가 연장되든 편한 대로. 그 다음 서클. 여기서 원이 반지름 6자리가 하나 그려집니다. 서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4개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17.5mm 떨어져 있네요. 또 옵셋 17.5mm. 그 다음 다시 서클. 이번엔 반지름 8이네요. 서클 반지름 8 엔터. 다시 여기도 반지름 8 엔터. 네, 그럼 다 됐어요.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인. 바로 탄젠트 오스넷.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는 겁니다. 어디가 쓸까요? 네, 탄젠트. 이렇게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나 혹은 인터섹트에서 인터섹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는 거예요. 매번 탄젠트를 쓰기 불편하니 바로 여기다가 탄젠트를 체크하고 대신에 센터를 끄도록 하죠. 그러면 라인을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탄젠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진 트림으로 삭제. 자, 그 다음 바깥쪽으로 가볼까요? 서클. 반지름 53.5. 다시 서클. 반지름 60. 자, 옵셋 3mm. 3mm만 이렇게 조금 더 떼어내고 트림으로 이렇게 다 싹둑 잘라내면 선 정리는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자, 얘는 지웁니다. 옵셋. 자, 24니까 12mm. 중심선이 각각 12mm씩 옵셋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선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때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진 트림인데 안쪽과 바깥쪽 지정하고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바깥쪽도 트림으로 정리. 마지막으로 트림 한 번 더 경계 지정하지 않고 가운데를 다 트림합니다. 이렇게만 그리는 것이 최선일까요? 또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겠죠? X라인 명령을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3개가 있어요. 뒤에 얘 2개는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호리젠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을 그릴 때 씁니다. X라인,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을 씁니다. X라인, 앵글, 각도예요. 내가 여기다가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55도. 그러면 일정한 각도를 지닌 무한대의선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렸던 예제들을 잠깐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얘를 그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뭐 얘를 그려도 좋고, 네, 요걸로 해볼까요? 얘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네요. 자, 새 탭에서 이미지 열고 확인해 보자고요. 요걸 그릴 겁니다. 자, X라인 좌하단점부터 그릴 겁니다.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자, 옵셋 4mm. 네, 바로 여기 서클, 바로 여기에 반지름 4mm짜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옵셋 42mm.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65mm, 옵셋 10mm.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겠죠. 나머지 이제 트림하면 되겠네요. 트림. 네. 그러면 선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긴 지워도 되겠고요. 그 다음 얘도 지워도 되겠고요. 트림. 자, 이런 모양이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유, 괜히 지웠네. 자, X라인 버티컬
여기서부터죠. 옵셋 66mm 여기까지 이렇게 66mm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105도예요. 그러니까 X라인 앵글 105도 그리고 교차점 클릭. 어떻게 되나요? 다 됐네요. 그럼 트림으로 지우고 나니까 네. 된 거 보이시나요? 모양 만들어진 거. 옵셋 18 여기서부터 18 옵셋 24 자, 요거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레이어 중심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 옵셋 18 마찬가지로 중심선으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5 네, 얘는 5 그냥 옵셋 하셔도 되겠네요. 수평선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나머지 트림으로 자, 옵셋 3mm 그럼 나머지 이제 트림하면 선의 모양이 예쁘게 맞춰지겠죠. 예쁘게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옵셋 34.5 그 다음에 5mm네요. X라인 버티컬 옵셋 5mm 여기 있네요. 서클 반지름 6mm 옵셋 3mm 자, 이 원을 기준으로 트림할 거 트림하고 모자른 거 선 연장하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 맞춰고 네, 얘 지워도 되겠네요. 어때요? 좌표를 쓴 적이 있나요? 없죠. 다 뭐만 썼나요? 옵셋 트림만 쓰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좌표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쓰게 될 거예요. 언제 쓰냐면 렉탱글일 때요. 조금 있다가 배울 렉탱글 그릴 때 씁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바이섹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섹트가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X라인 그리고 X라인 3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대충 그렸습니다. 30 자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이쪽을 트림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한 중간에 원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몇 도일까요? 셈이 안 돼요. 그죠? 갑자기 하려니까 셈이 안 돼요. X라인 바이섹트가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각도를 지정해주면 딱 2분의 1만큼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점을 클릭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하는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는 많이 쓰진 않지만 혹간가다 써요. 원점 지정하고 첫 번째 각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이 나가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절반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이라고 합니다. 반만 그려지는 무한대이선. X라인은 양쪽으로 그리죠. 어포인트, 즉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가는 무한대이선이라면 레이는 딱 반만 그려지는 무한대이선입니다. 이렇게요. 레이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네, 클릭. 그
그 다음 똑같이 스루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딱 반만 그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레이는 빛이란 뜻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쭉 나가죠? 네,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뻗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레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반무한선. 자, 예제를 보면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어떤 예제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X라인으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레이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얘는 레이가 편한 거죠. 왜요? 반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역시 보세요.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레이 원점 지정하고 일단 저기 중심선부터요. 레이 18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90도를 맞춘 다음에 여기서 30도를 더 가면 되겠죠. 65도가 나오네. 65도가 있네요. 자, 다시요. 90도에서 60도죠. 다시 270도에서 300도죠. 이렇게요. 다시 실선으로 바꾼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네요. D 누르고 엔터.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얘는 싹 바꿉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에 다이아메타 10자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다시 서클 반지름 10자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옵셋 3mm. 미리 트림하는 겁니다. 트림. 미리 잘라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선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겁니다. 선을 그릴 때요, 접점에서 접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썼던 오스냅 탄젠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라인 접점에서 접점으로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간 거? 잘 보셔야 돼요. 라인, 이 조그만 원 있죠? 여기서 큰 원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쪽 큰 원에서 여기 있는 조그만 원으로요. 이렇게요. 이 바깥 안쪽에 있는 큰 원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조그만 원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5mm. 이렇게 옵셋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이제 잘라내겠죠. 서클 TTR 이거 하지 마세요. 반지름 30. 트림. 왜냐하면 좀 이따 이거 또 할 겁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요. 되나요? 다시 볼까요? 트림. 이 조그만 원과 바깥의 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만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다시 볼까요? 트림. 바깥의 큰 선과 조그만 원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잘려집니다. 나머지 트림,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4,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서클 TTR, 서클 TTR.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트림, 이 조그만 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 잘라내는 거죠. 다시 트림. 자,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다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렉탱글은 사각형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렉탱글입니다. 여기 사각형 그리기 렉탱입니다. RECT까지 쓰셔야 돼요. REC 있으면 레코딩이 돼 버립니다. RECT까지 쓰셔야 돼요. REC 쓰시면 안 돼요. RECT 렉탱 REC까지 쓰면 레코딩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코딩이 들어가면 REC까지 써도 되네. 네. 자, RECT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사각형을 그려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클릭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가든지 위에서 아래로 그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좌에서 우로 그리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대각선으로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렉탱을 그릴 때 상대좌표를 쓰셔야 돼요.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점에서부터 x로 얼마, y로 얼마 떨어진 점,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상대좌표니까 x로 얼마, y로 얼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상대좌표니까 x로 얼마, y로 얼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대좌표니까 x로 얼마, y로 얼마. 상대좌표니까 x로 얼마, y로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50이고 한 변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100이고 세로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x가 100이고 쉼표 y가 50. 그러면 100에 50인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좌표를 많이 안 써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좌표 쓰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렉탱입니다. 그러니까 렉탱을 위해서 상대좌표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간단한 예지만 이런 거 있죠. 자, 느닷없이 질문 하나 하죠. A3 사이즈가 얼마죠? 기억이 안 나요. 4202-297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죠? 자, 렉탱글 좌하단점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금 그린 이 사각형은 A3 사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선까지 그려집니다. 이게 도면 그리는 방법이에요. 도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다가 축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좌표를 이해해야 되고 렉탱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시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렉탱인데 렉탱글은 지금 나와 있는 저 폴리곤과 함께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렉탱글과 폴리곤은 두 개 다 합쳐서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 대문자로 바꿔볼까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 안에 렉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는 명령어 두 개가 다 폴리선입니다. 폴리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옷감에서 주로 폴리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접두어예요. 폴리에스테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옷 살 때 폴리에스테르 섬유라고 많이 나오죠? 네. 그럼 그 폴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화학 기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폴리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화학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폴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서로 분자와 분자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을 때 그 앞에 폴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유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서로 묶여 있을 때 분자의 구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으면서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폴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폴리선은 선이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선을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은 선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선, 이걸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선이 다 유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선, 이걸 폴리선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렉탱을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폴리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폴리라인,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명령어예요. 폴리라인,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그 명령어에서 사각형 그리는 걸 쓰다 보니 이거 편하네. 그리고 명령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곤이라는 건 각형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자, 미국 국방성 이름이 펜타곤이죠. 근데 곤, 각형이란 뜻이에요. 펜타는 5개란 뜻이에요. 오각형이란 뜻이에요. 펜타곤이.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 곤이라는 건 각형이고 폴리곤입니다. 명령어가. 그러니까 정다각형을 그리는데 선이 다 유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렉탱글은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쓴다고요?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씁니다. 렉탱글은 주로 그릴 때 상대좌표를 사용합니다. 즉 골뱅이 가로의 길이, 쉼표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각형이 금방 그려져요. 자, 똑같이 100,50인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인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그대로 보세요. 렉탱글, 이번엔 첫 번째로 좌하단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방향이 우상단으로 가죠. 이거 플러스의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골뱅이 100, 50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다시 볼까요? 우하단에서 좌상단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마이너스 플러스 맞나요? 네. 골뱅이 마이너스 100, 50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갈 거예요. 플러스 100에 마이너스 50이네요. 골뱅이 100, 마이너스 50. 다시 렉탱글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갈 겁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이해되셨나요? 그리는 방향이 어느 게 제일 쉬운가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그죠? 왜냐면 그게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구석점, 그 다음에 어더 코너 포인트, 다른 구석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렉탱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 이렇게 5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엘리베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두산의 고도가 있고 한라산의 고도가 있고 에베레스트의 고도가 있죠. 고도가 다 다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도가 무슨 뜻일까요? 지표면이 아니고 그 해수면이죠.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 있느냐를 뜻하는 게 고도죠. 맞나요? 해수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Z축 방향입니다. Z축 방향이에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바닥 있잖아요. 이게 XY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Z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고도는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도계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션의 명사형입니다. 고도계예요. 뭘로 움직인 거예요? 고도가 움직인 거죠. 1층에서 5층까지 고도가 움직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층이 움직인 게 아니고 고도가 움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션은 고도예요. Z축 방향의 위치를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안 써요. 우린 지금 2D를 그리잖아요. 근데 고도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티크니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티크니스하고 그 뒤에 위드라는 명령어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두께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께인데 조금 더 의역하자면 티크니스는 두께고 위드는 폭입니다. 폭. 조금 말이 이상하죠. 이렇게 타이어의 폭, 그 다음에 도로의 폭.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도로의 폭을 두께라고 안 하잖아요. 선의 굵기.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위드는 선의 굵기입니다. 도로의 폭, 선의 폭이라고 폭으로 우리가 의역을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두께예요. 두께. 티크니스도 두께인데 폭은 그러니까 위드는 선의 굵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티크니스는 Z축 방향으로의 두께를 말합니다. 즉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3D 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2D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위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위드잖아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폭을 지정할 수 있어요. 10. 자, 굵은 선 그려지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 위드 다시 0. 그러면 가느다란 선이 만들어지겠죠.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때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렉탱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이에요. 글로벌 위드라는 값. 자, 굵어졌나요? 네, 이 글로벌 위드라는 값입니다. 이 값을 조절하시면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있어요.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시면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렉탱에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여기 챔퍼라는 명령어와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원래 커맨드로 존재합니다. 원래 커맨드로 있는데 많이 쓰니까 렉탱 안에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필렛과 챔퍼를 공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명령을 써 드릴게요. 오늘은 요 필렛과 챔퍼까지만 할 겁니다. 폴리곤은 내일 할 겁니다.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챔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필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깎기입니다. 챔퍼는 모딱이라고 합니다.
못따기 혹은 못대기 이렇게 부릅니다. 못따기가 표준어고요. 못대기가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공고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사투리 쓰셨어요. 못되기 그러셔서 저는 못되기가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못따기더라고요. 못따기나 못되기나 그놈이긴 한데 어쨌든 남들 다 못따기라 그러는 나 혼자 못되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깎기란 뜻이에요. 두 개가 합성입니다. 모를 깎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를 따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모는 뭘까요? 네,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깎기, 모서리 깎아내기란 뜻이에요. 얘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모서리 따내기. 네, 말 되게 단순해요. 못따기. 그래서 못따기. 모서리 깎는다고 해서 못깎기. 모서리를 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모양으로 나올까요?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는 이런 뜻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기란 뜻이에요. 그럼 못따기는요?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내기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필렛 엄청 많이 써요. 챔퍼는 주로 기계 쪽에서 쓰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챔퍼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건축 인테리어 다 필렛은 엄청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이쪽 모서리,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못깎기입니다. 못따기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챔퍼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저 앞에 강화유리 있죠. 우리 출입문, 유리로 된 출입문 있죠. 유리 출입문, 저 앞에. 네, 그 유리 출입문 모서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각지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모서리를 깎아내야 되고 왜 모서리를 따내야 할까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설계할 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기계 쪽. 기계는 쇠붙이를 다루는 거죠. 모서리가 각지게 딱 90도로 각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울까요? 안 날카로울까요? 손을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기계를 다뤘단 말이에요. 장갑을 못 껴요. 왜냐면 장갑이 기계에 말려버리면 손가락 훅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맨손으로 해요. 그거 장갑 끼고 했다간 혼납니다. 난리 나요. 그거 그 팁이라고 해요. 그거 되게 뜨겁거든요. 그거 뜨겁다고 장갑 끼는 순간 그냥 몽둥이로 맞았어요. 손가락 잘릴 일 있냐고. 그거 다쳐요.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100% 다칩니다. 장갑을 끼워도 장갑이 끊어져 나갈 만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모서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잘라내던가 깎아내던가 아니면 각지게 싹 잘라내던가. 지금 우리 들어왔던 저 강화유리 출입문 있잖아요. 유리로 된 출입문 모서리가 날카로운가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 맨날 그거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안 다치는 이유는 모서리를 45도로 싹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를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깎거나 아니면 모서리를 잘라내거나 이게 우리 안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챔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필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건축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 유리에서 챔퍼를 씁니다. 유리에서 챔퍼를 써요. 유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모서리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각지게 잘라냅니다. 챔퍼라고 해요. 그거 면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집 가서 이거 사면치 해주세요. 그러면 유리면을 비스듬하게 딱 잘라줘요. 자, 필렛과 챔퍼는 다 기계 쪽에서 그대로 다 씁니다. 자, 필렛과 챔퍼를 오늘 공부할 건데요. 얘가 많이 중요해요. 사용 빈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제가 모서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모서리가 딱 마주치는 경우, 넘쳐나는 경우, 아예 모자르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필렛. 자, 보시면 커런트 세팅, 커런트 현재 설정값. 모드는 자르기 모드. 자르기랍니다. 남는 부분을 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라디어스 R0.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깎으려면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원형으로 깎아낸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뭘 주면 돼요? 여기 라디어스를 주면 됩니다. 자, 반지름. 제가 10을 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오브젝트. 첫 번째 모서리. 첫 번째.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세컨 오브젝트. 두 번째.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이나요? 네. 근데 여기 직각으로 선이 만나고 있었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죠.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짜투리 선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선이 굉장히 길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필렛. 어떻게 되나요? 다 잘라주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이 모자르죠? 필렛.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노 트림 모드에선 이게 안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노 트림 모드로 바꿀 거예요. 필렛. 자, 반지름 1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옆에 트림이라고 있죠? 여기. 이게 이제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자, 트림을 들어가면 기본값이 트림, 노 트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값은 트림 모드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건 트림 모드예요. 자르기 모드입니다. 이번엔 노 트림 모드로 갈 겁니다. 노 트림 모드란 얘기는 안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만 그립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원만 그려줍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만 그려줘요. 그럼 어느 게 더 편할까요? 트림 모드가 훨씬 편해요. 근데 간혹 노 트림 모드도 씁니다.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렉탱을 필렛을 하는데 지금 3번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면 명령어가 종료가 돼요. 한 번, 그럼 명령어가 끝나요. 또 엔터, 또 엔터. 귀찮은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필렛, 자, 멀티플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멀티플, 다중이란 뜻이죠. 네, 멀티플 옵션을 쓰시면 돼요. 필렛이 안 끝나고 있죠, 지금. 맞나요? 네, 멀티플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 번 내가 필렛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자, 필렛을 할 건데요. 제가 반지름을 0으로 줬습니다. 지금 현재 트림 모드입니다. 노 트림 모드에선 안 돼요. 트림 모드만 가능합니다. 반지름이 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 두 개의 경우 반지름이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넘쳐나거나 모자른 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 됐나요? 이건 트림이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익스텐드예요. 그러니까 필렛 하나 가지고 트림과 익스텐드가 다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물론 필렛과 챔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필렛을 이용해서 반지름도 그리고 여러 가지도 해요. 그런데 이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필렛을 이용한 예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과제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필렛으로 해야 돼요. 필렛 과제물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중심선으로 맞추고 레이 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 하나, 서클, 아니 중심선 바꾸고 실선으로 바꾸고 서클 안쪽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서클 다이아메타 5, 아니네 10이네요.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삐뚤어졌다. 자, 옵셋 5mm. 그리고 이제 트림 처리해야 되겠죠? 트림. 자, 다시 보세요. 라인. 접선에서 접선으로 그린다 그랬죠? 접선에서 접선으로. 다시 접선에서 접선으로. 접선에서 접선으로. 접선에서 접선으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이 선과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30이죠? 필렛 반지름 30. 멀티플. 됐나요? 다시요. 여기 반지름 4mm죠? 필렛 반지름 4 멀티플. 원은 정리가 안 돼요. 원은 정리가 안 됩니다. 트림. 그러니까 선정리. 자, 이 부분은요. 여긴 반지름 2죠? 필렛 반지름 2 멀티플. 안 보이는데 막 조그맣게 그리지 마시고 저처럼 과감하게 확대해서 그리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근데 여기 짜투리 남죠? 이 짜투리도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 짜투리 지우는 방법도 지금처럼 지우는 방법이 있고, 트림, 자, 그 다음에 필렛 반지름 0. 자, 보세요. 사라지나요? 네. 원은 안 돼요. 원은 안 돼요.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원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호, 아크라고 부릅니다. 아크는 필렛이 돼요. 필렛. 깔끔하게 정리되죠. 다시 볼까요? 그럼 빨리빨리 하죠. 트림. 여기 다 됐네요. 그 다음 필렛. 다시 필렛. 다 됐나요?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 서클의 TTR 방식으로 하면 하세월인 거죠. 근데 필렛을 쓰면 어떤가요? 엄청 쉬워지죠. 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거 써야지. 만약에 그거 하고 이거 쓰면 아까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시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과제물이 있었어요. 이 과제물이 있었어요. 아까 이 과제물 했었죠? 자, 이번엔 이 과제물을 한번, 아니 똑같이 해볼까요? 이 과제물? 자, 똑같이 해보죠. 자, X라인, 자,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4mm, 옵셋 4mm, 옵셋 42mm. 그 다음에 옵셋 10mm, 옵셋 65mm. 여기서 65mm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필렛. 선정리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야죠. 옵셋 66mm. 여기서부터 66mm. 자, 그 다음에 레이를 써도 되겠네요. 레이. 이 점에서부터 여기가 몇 도예요? 아, 안 되겠다. X라인 앵글 105도. 자, 여긴 거죠. 네, 필렛. 네. 그 다음에 선 지우고 트림으로 선 마무리하고 필렛.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엄청 빨리 되죠. 자, 다시 볼까요? 다른 예제도 하나 더 보죠. 아까 했던 예제가, 네, 아까 요거 했었죠? 요건데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 가운데 요걸 키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어떻게 그리나 잘 보세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네는 중심선이입니다.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자, 트림. 원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트림. 자, 이렇게 끊어 놓으면 이거 원이 아니죠? 호죠? 필렛. 두 개를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엄청 편해지죠? 네. 우리가 필렛을 쓰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 꼭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얘도 필렛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제가 렉탱글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이죠. 렉탱글. 그 다음 필렛. 자, 반지름을 10mm로 주었습니다. 이때 여기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 렉탱글이 폴리라인이라고 그랬죠? 네. 폴리라인을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모서리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수 있어요. 코너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건데, 필렛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하면 네 모서리에 동시에 들어가요. 자, 보세요. 렉탱글 보시면 여기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죠. 네, 필렛 10mm.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아진 거 맞습니까? 네. 원래 필렛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퍼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쓸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거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거리 값을 두 개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잘라냅니다.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리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일단 거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도,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예요. 그래서 이 각도 방식과 디스턴스 방식, 거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챔퍼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역시 트림 모드가 있죠? 그러면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고, 자르기 모드가 있고 안 자르는 모드도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건 어디서 하냐면 여기 트림 모드에서, 여기 트림이라는 명령어에서 자르기와 안 자르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멀티플,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겠구나, 여러 개 내가 연속해서 지정해서 쓸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바로 요 두 개, 디스턴스와 앵글, 요 두 개입니다. 자, 디스턴스, 그러면 첫 번째 퍼스트 챔퍼 디스턴스, 첫 번째 못따기 할 거리. 자, 제가 20 줬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세컨 챔퍼 디스턴스, 똑같은 값을 줘요. 기본은. 왜냐하면 45도가 기본이거든요. 자, 이번엔 10으로 하죠. 엔터.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여기 20입니다. 그럼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10mm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클릭. 챔퍼링 됐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챔퍼 앵글 방식입니다. 앵글 방식. 첫 번째 거리는 20, 두 번째 거리는 30도. 자, 첫 번째는 여기서 20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각도를 말해요. 이렇게 사이각도를 말합니다. 지금 30도를 줬으니까 이렇게 30도로. 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챔퍼 앵글 20, 사이각도를 60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선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이각도가 이렇게 60이 돼버리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챔퍼예요. 챔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요. 챔퍼 디스턴스 10, 엔터 10, 엔터. 10mm씩 잘려 나가는 거 보이시죠?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 정리 됐나요? 네, 똑같습니다. 필렛과 똑같아요. 자, 챔퍼 노트림으로 바꾸죠. 노트림. 자, 디스턴스 10, 10. 안 잘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많이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렉탱글, 필렛 0. 그 다음, 자, 챔퍼 트림 모드로 바꾸고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똑같이 폴리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챔퍼링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조금 달라졌죠? 왜냐면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또 들어가서 그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 보니까 여기 챔퍼 있네요. 10 엔터, 10 엔터.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챔퍼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렉탱과 챔퍼에 대한 명령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설계 용어 중에 C, O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못따기예요. 얘가 못따기 5mm란 뜻이에요. 즉 디스턴스 방식으로 5mm, 5mm, 45도 사선으로 잘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다가 C5라고 뭐 C1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못따기를 해라 이런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거리값은 뭐 1mm, 5mm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시 없는 못따기 C1, 지시 없는 라운드 R3 이런 식으로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얘가 기본이에요. 지시 없는 못따기. 여기 못따기가 되어 있는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건 C1로 하라는 뜻입니다. C1, 즉 1mm, 1mm, 그 다음 45도 사선으로 잘라라. 그 다음에 지시 없는 라운드, 즉 필렛 처리하라는 얘기죠. 네, 지시가 없어요. 분명히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 값이 없어요. 근데 그거 반지름 3mm짜리라는 뜻입니다. 요거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기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